자, 이번 시간은 원자생명과학,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일단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과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체,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물질이 없이 발생하는 질병.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유전,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이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옆에 있으면 당뇨병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그지? 이런 식으로 혈우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 비만, 그지? 이런 질병이 비감염성 질병이고, 이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물질,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 병원체 종류들, 특징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나올 건데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그러면 이런 병원체들의 특징과 이런 병원체들의 예시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세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균. 자, 이 세균 같은 경우는요,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원핵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뭐가 없다?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어서 세포질에 유전 물질이 이제 흐트러져 있는 이런 생물이 이제 원핵 생물. 그래서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일단은 없고, 그지? 특징이 뭐가 있니?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세균은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가 있어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서식하며 뭐로 번식합니까?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다. 그치? 그래서 환경이 적합하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이제 간균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구균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성균은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의 구조를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요 세포벽이 있다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전 물질이 핵막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세포질에 어떻게 돼? 흐트러져 있지, 그치?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 방법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인체로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고, 그 다음에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면서 이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뭡니까? 얘가 되게 중요해, 얘가. 그치? 그래서 세균은 균자를 붙여서 결핵균, 탄저병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발진티푸스균 이렇게 균자리를 뒤에 달아서 좀 몇 번씩 읊어보면 이게 세균에 의한, 그치? 세균과 바이러스의 병원체 종류가 헷갈립니다. 위궤양균, 디프테리아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는 이제 항생제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의 특징을 보면 세균을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하여서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인데, 이 세균이 뭘 하니? 세포벽과 같이 사람 세포에 있는 구조에 작용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세포벽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지, 그지? 대표적인 항생제로는 뭐가 있습니까? 페니실린이 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정상적인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요놈을 찾아가서 얘놈을 그냥 군형을 내는 거지, 그지? 구멍이 나면 일단은 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너무 많이 나왔었지, 그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일단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작고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지?
그다음 유전 물질은 당연히 있지. DNA 플러스 또는 RNA. 그다음에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특히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숙주, 살아있는 숙주 세포. 뭐 대표적으로 뭐 이 숙주가 뭐 대장균 같은 경우 있지, 그지? 대장균 같은 경우 뭐 숙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방법.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 진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한 뒤에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뒤에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중동 메르스, 구순포진, 대상포진, 간염 바이러스, 에볼라,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세균의 질병 예와 바이러스 질병 예를 구분하는 게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균은 균을 붙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읊어주면서 연습을 하면 그렇게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치료할 때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데 이 항바이러스제는 종류가 많지만 돌연변이로 인해서 치료가 어렵고 그지?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지 백신은 예방이 목적입니다. 자, 1단원에서 많이 언급했듯이 이 세균과 바이러스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지 그지? 세균은 세포 구조야. 근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고 그 다음에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 내에서만 증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 나옵니다. 원생생물은 단세포면서 진핵생물. 진핵생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 핵막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거나 매개생물에 의해 감염이 된다. 그 질병의 의가 말라리아,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자,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특히 말라리아는 그치 적혈구를 숙주로 삼아서 그치 이 적혈구를 파괴해서 독성을 터뜨리지 그치 그 매개체가 누구야? 모기 그치 모기. 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 많이 걸리는 곰팡이 무좀 그치. 자, 그래서 곰팡이는 균계에 속하는 다세포 진핵입니다. 진핵 그치. 다세포는 2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고 진핵이고 몸이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버섯 같은 경우가 균사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해. 포자는 종자와는 다르게 그지? 자, 이렇게 번식하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번식하거나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 포자가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무좀이나 칸디다증 그래서 곰팡이 일종인데 피부나 점막 표면에 증식하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놈입니다. 자, 무좀치료제, 항진균제. 그지? 그래서 무좀약 뒤에 보면 이제 항진균제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병원체는 변형프라이온입니다. 변형프라이온. 그래서 요놈은 보통 프라이온이 포유류의 신경세포에 존재해. 그지? 뇌나 척수. 그지? 그래서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은 단백질로만 구성된 거야.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상적인 이 플라이온이 변형 플라이온어가 만나면 이 정상 플라이온이 변형 플라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이 되면 신경 조직이 파괴가 되지, 그지? 그래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크로이스파일트 야코프병이나 소의 광혹병, 양의 스크래피. 그래서 이런 병들은 무서워요.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뇌에 그지 구멍이 생겨 그지 스펀지처럼. 그래서 얘는 열에도 되게 강하지.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은 끓이는 것 같은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 프라이온에 감염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감염 경로와 예방, 감염 경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감염과 전염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자. 감염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식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전염은 병원체가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체가 감염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면 전염성이 없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전염병 하면 뭐야? 그지?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가고, 그지? 이게 전염이고, 그냥 한 생명체 내에서 그 병원체가 막 감염이 돼서 아픈 거, 그지? 이게 감염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설명을 끝내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인체에 묻어있는 세균 배양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보면 고체 배지, 이게 뭐냐면 양분 덩어리예요, 양분 덩어리. 그래서 고체 배지를 놔두고 이제 세균에 먹이를 주는 거지, 그지? 근데 고체 배지에 바이러스를 놔두면 바이러스는 증식을 해 못해?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고체 배지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지? 생명체의 숙주가 필요한데 바이러스는 증식이 안 된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병과 병원체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